한국은 금방 타올랐다가 금방 식는 나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렸던 일본 화장품 DHC의 자회사 방송에서 나온 말입니다. 소비자들의 배신감과 분노에 더불어 국민적인 반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내 유통업체들은 판매를 중단했고 화장품의 광고 모델은 앞으로 자기 얼굴을 쓰지 말라고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본 내의 일반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 관계자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변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너무 쉽게 보고 있었다. 이 말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 말로써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촉발되고 지자체 간 문화, 스포츠 교류 중단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예상 밖의 대응에 당황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입니다.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본인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던 일본 정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안이 점점 커져간다며 잘못된 판단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9일 마이니치 신문은 강제징용 대응 촉구 의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 관계자의 대화를 인용해 당초 예상보다 소동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지자체 간 교류와 스포츠 교류 등에서도 중단이 이어지면서 일본 정부 측이 이번 조치에 대해 오산을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4일 아사히 신문 또한 이번 조치가 문제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문제 해결보다 한국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논설위원은 보복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본 정부 당국자가 사실 이런 일을 해선 안 된다고 털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게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일본 당국자 또한 이번 일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아베에게 묵살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첫 수출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중 포토 레지스트 수출 한 건을 처음으로 승인했는데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상 우려가 없는 거래라고 확인된 한 건에 대해 수출 허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TV 아사히의 메인 뉴스인 보도 스테이션에서 이번 수출 허가는 아직 일본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만큼 만약 한국이 대화할 생각이 있다면 일본은 응하겠다는 의미라고도 했습니다. 포토 레지스트 허가는 수출 규제 34일 만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한국을 군사 목적이라는 허울을 씌워서 제재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이와 같은 행동은 한국인 여행 방문객 감소로 인해 흔들리는 일본 내의 불만과 경제를 잡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 지배적 의견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0월에 있는 소비세 증세를 목전에 두고 일본 시장의 체감 경기가 3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매운동이 가속화되고 여행 보이콧이 지속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일본 경기가 아예 침체기에서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전 만에 8%에서 10%로 소비세를 올리려는 아베의 계획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더불어 일본 여행 자제 움직임이 크게 확산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바로 대마도입니다. 조선통신사의 첫 기항지로 한일 교류의 상징과도 같은 대마도는 부산과 49.5km의 거리에 있는 인구 32,000여 명의 작은 도시입니다. 대마도의 대표 항구인 이즈하라항으로 들어온 99,789명의 외국인 중 한국인은 99,344명으로 점유율 99.9%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항구인 히타카츠항은 한국인 점유율 99%로 배를 타고 들어오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한국인이란 뜻입니다. 한때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일부 업주들이 한국인 사절 편말을 붙여 혐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지만 한국인의 대표적 관광지인 대마도가 여행 불매 운동으로 직격탄을 맞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거리는 지역 주민들만 가끔 보이는 상황입니다. 평소 한국 관광객들이 줄을 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히타카츠 라멘 가게 점주 마에다 씨는 7월은 평소 대비 절반 정도 손님이 줄었고 8월은 4분의 3 이상 감소했다며 적어도 올해까지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마도 히타카츠 항구에 가면 무조건 방문한다던 한국인들의 대표 핫플레이스 인근 빵집은 아예 가게 문을 닫았고 당분간 휴업한다고 했습니다. 대마도의 대표 해변인 미우다 해변도 성수기라는 말에 무색할 정도로 텅 비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항상 붐볐던 이자카야도 손님이 없어서 빈 의자만 지키는 매장이 많았습니다. 이즈하라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몰인 티아라몰은 손님보다 직원이 훨씬 많았습니다. 호텔과 민간 숙박업계는 현상 유지도 힘들어 휴업을 고민 중이었습니다. 히타카츠에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던 한 일본인 업주는 올해 초까지 차량을 늘렸지만 이제 사용되지 못하는 렌터카를 폐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대마도 편 여객선 운항에도 직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과 대마도, 이즈하라를 연결하는 배편이 8월 18일부터 모두 끊겼습니다. 사실상 이즈하라항은 국제항구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과 대마도 구간 해운사들은 극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달 들어 운항을 중단하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으며 나머지 해운사들도 배편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한 한국인들의 대응으로 불매운동과 여행 보이콧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현실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 NHK,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은 8월 20일 대한항공이 일부 일본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중국 등을 잇는 노선은 확충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반도체 관련 부품 생산 기업인 모리타, 스텔라, 도쿄 오카공업 등은 한국 기업에 납품을 하지 못해서 사면 초과에 빠진 모습입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로 인해 한국 기업에 대한 판매 루트가 막힌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국 공장이나 한국 현지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겠다며 어떻게든 놓치지 않기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일본 정부가 추후 최종 판매지를 추적해 다시 제재할 가능성도 있다며 일본 관련 기업 제품을 쓰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한국 국민들 또한 일본 기업 제품을 불매운동하는 것을 넘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 있을 때까지 불매운동과 여행 보이콧을 이어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미래를 위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 동안 7조 8천억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22일 한일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전격적으로 파기함을 결정하여 대화의 문을 닫아버린 일본에게 더욱 압박을 가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경제 제재를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한국의 반응에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은 8월 15일 광복절까지는 반일 감정이 불타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일본 정부는 8월 말부터 외교 당국 간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8월 21일 베이징에서 열릴 한중일 외교 장관 회담을 활용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인들을 너무나 얕봤습니다. 아니, 원래 그렇게 가지고 있던 생각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현재도 한국의 국력이 과거처럼 약했다면 오늘날 같은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일본은 더욱 견제를 하겠지만 그럴수록 단호하게 대처해야 더욱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며칠 전 일본에서 트럼프가 미군 주둔비를 더 내라고 하니 알겠다고 잽싸게 말하는 누구를 생각하니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 누군가가 생각납니다. 한때는 일본이 한국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북미와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평가가 극명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일본에서 일련의 소름 돋는 사건들이 발생하자 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한국의 획기적이며 정확하고 빠른 테스트 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유럽에서조차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한국에서 이루어낸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의문을 품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다투어 세계 각국이 한국을 직접 취재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확인하더니 최근에는 아예 한국을 극찬하기에 여념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WHO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한국의 대처법을 배우러 왔다며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직접 한국 실무회의에 참석하며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토머스 플래처 WHO 자문위원은 한국의 대응 시스템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한국이 지금까지 착안해낸 훌륭한 대처법에 대해 정보를 전달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하는 동시에 앞으로 한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갑작스레 미국과 유럽에서 판정자가 폭증하며 위기에 닥치자 세계 각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을 소개하고 신속하게 도입하는가 하면 동시에 한국의 질서 정연하고 선진적인 시민 의식에 대하여 부러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조차 생활용품 사재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각국 지도자까지 나서며 생활용품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시민들을 향해 진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민들은 차분할 뿐만 아니라 거의 혼란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각국의 시민들이 자국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생활용품 사재기를 하느냐 마느냐의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희한한 대처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항상 비판에 앞장섰기 때문이죠. 일본 매체 지지통신은 프랑스 통신사 AFP의 기사를 번역해서 일본어 유명 사이트에 한국이 세계의 모범이 될까라는 기사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어떤 본보기가 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보 공개, 국민의 참여, 테스트 확대라는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내역, CCTV와 스마트폰 데이터를 활용해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한국은 일일 15,000명 이상의 테스트가 가능할 정도로 대단하며 무료로 테스트를 해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모든 국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한국 시스템을 말 그대로 극찬한 것인데요. 일본 매체는 차마 한국을 직접 극찬할 수는 없었는지 아마도 프랑스 AFP 통신사에 손을 빌린 것 같습니다. 일본의 희한한 상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 일색이었던 일본 당국의 한 지자체가 이제는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교토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제히 나고야에서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고야 지역의 여러 개 사업소의 직원을 대상으로 차를 탄 채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테스트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은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교토신문에 따르면 가스노부 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에서는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후생 노동성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대해 부정확하며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앞과 뒤가 다른 행태를 보인 것인데요. 더군다나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국에서 새롭게 적용된 워킹 스루 시스템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가 없는 사람도 편리하게 워킹 스루 투명 부스에 들어가 겨우 3분이면 테스트가 끝나며 하루에 무려 70명까지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비판하던 일본이 한국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자 이제는 따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본 언론이 한국 시스템을 부러워하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일본 언론마저 일본 당국을 고지고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18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를 받지 못한 일명 부적절한 사례가 전국에서 적어도 290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도쿄 가나카와 오사카, 효고 등 총 26개 현에서 사례가 발생했으며 가장 많은 사례는 오사카로 총 47건의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도도부 현은 총 47개인데 겨우 절반이 조금 넘는 26개 현에서만 나온 곳 치고는 꽤나 많은데요. 부적절한 사례 중에서 상황이 심각해 제발 경과를 봐달라는 말을 듣고도 테스트를 거절한 경우도 있었다고 기사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테스트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대응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쿄나 오사카 등은 일본에서 5대 도시 안에 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중인데 테스트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기사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후생 노동성과 공유해 개선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달리 아주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만 테스트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사례가 확인된 건수는 290건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일본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해서 투명성과 정확성, 그리고 신속성과 혁신성까지 극찬을 아끼지 않지만 왜 일본에 대해서는 세계 언론들이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미 한국이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앞질렀다는 기사를 게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OECD 홈페이지에 올라온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1인당 GDP가 41,502달러인 것에 반해 한국은 1인당 GDP가 42,136달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뿐만 아니라 대처 능력, 그리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인들의 뛰어난 시민의식까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